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원 전반에 걸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되게 딥한 얘기라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뭐 내분 관련된 얘기랑 살짝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내분도 내분인데 일단 내분을 그대로 막 쓰진 않거든요, 저는. 고지고대로.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이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스킬이 나온 역사적 배경을 일단 말씀드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친구 관련해서 저희가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고 나오잖아요. 이때 구하는 방식이 이런 거죠. 35랑 4분의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37과 4분의 1을 곱해서 얘네를 차근차근 잘 계산해주면 35.5가 나온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니다. 이거 내분을 한번 써보자. 내분은 뭐 이 친구 지금 3대 1의 비율로 있으니까 1대 3으로 내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35가 있고 여기는 37이 있는데 1대 3으로 내분을 하자. 근데 존재 비율이 3대 1인데 왜 3대 1로 내분 안 하고 1대 3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35짜리가 존재 비율 자체가 많아가지고 어떤 평균적인 원자량 값은 35에 근접한 값을 가지자. 그럴 거면 이 정도에 찍혀야겠고 이 비율은 1대 3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35.5 이런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이질감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항상 뭔가 예전에도 이렇게 뭔가 풀었지만 3대 1인데 왜 1대 3으로 내분하지? 이거를 말로 명확히 표현하는 게 정말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스킬을 만들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세 번째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1번과 관련된 이 첫 번째 풀이 방법과 관련된 형태를 이렇게 써놓고 저는 이거를 X를 취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35를 뺀다. 근데 왼쪽에는 35를 뺄 때 좀 특이하게 빼자. 3대 1의 비율로 나눠서 빼자. 자, 이렇게 빼고 보니까 여기는 날라가고 이 값 자체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못 쓴다면 2 곱하기 4분의 1이 x 빼기 35니까 여기서 x가 35.5가 나오지 않느냐. 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제가 말씀드릴 스킬의 시발점입니다. 자, 여기서 되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뭔가 현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가지고 얘를 또 이제 분석하기 시작해요. 얘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 이게 포인트인데, 자,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는 X축은 존재 비율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좀 특이하게 쓸 건데, 35CL, 37CL. 자, 이 세상에 35CL만 있다면, 존재 비율은 얘가 1이고 얘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둘이 더해서 다 1이 나오도록, 다 1이 나오도록 쓸 수 있겠다. 자, 여기 그러면 전 세계 35CL밖에 없으면, 여기 있는 y값은 3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양 끝단에는 35CL이 없는 세상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37의 존재 비율이 1인 세상이 있을 거예요. 이 지점을 37로 쓴다. 자, 그렇다면 이 중간에 뭐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저희는 직관적으로 이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직선이 된다는 거. 자, 왜냐하면 뭐 쉽게 약간 직관적으로 또 보시면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면 35와 37의 중간값이지 않을까? 그럼 이 지점은 36이지 않을까? 36? 그렇다면 이거 직선형 그래프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얘를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뭔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 저는 여기 있는 35를 이제부터 기준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37을 타깃점이라고 할게요. 타깃점. 자, 그러면 제가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35를 여기서 세 번째 풀이에서 뺐죠. 이러면 제가 기준점을 35로 완전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기준점을 0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제가 기준점 초기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자, 이렇게 기준점을 초기화 시켰더니 뭔가 여기 있는 왼쪽의 식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면 중요한 거는 37CL의 존재 비율이겠구나. 37CL의 존재 비율에 따라서 Y값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는구나. 그래서
기준점이 0인 상태를 기준으로 타겟점까지의 차이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여기 0부터 1 이 극단 사이에는 어떤 y 값이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이거를 저는 기준점과 타겟점의 차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차이. 자, 이거를 용어를 일단 숙지를 해주세요. 자, 먼저 사실 이런 좀 인사이트적인 관점으로다가 기준점 초기화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희가 수학을 옛날부터 쭉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평균값을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74, 76, 78, 77, 71, 70 이런 친구를 평균을 만약에 계산하라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이 기준점 초기화를 시키자. 근데 값이 작은 걸로 초기화시키는 게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음수는 좀 내가 뭔가 보기 껄끄럽다. 그래서 기준점을 일단 70을 초기화시켜요. 0, 1, 7, 8, 6, 4 이런 식으로 기준점 70을 잡고 이 기준점을 초기화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을 계산하자. 여기서 평균을 계산해보면 뭐 그냥 26을 지금 6으로 나눈 상황이 되거든요. 6분의 26에다가 이제 다시 70을 더하는 꼴이 되자. 이러면 진짜 평균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자, 뭐 저희가 뭐 수학하자고 이걸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응용이 되는 상황이 좀 더 다른 예시들이 보이면 응용 자체가 더 부드러워지니까 이 말씀을 전해드린 거고.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게 기준점 초기화에 대한 얘기예요. 예시를 화학원에서 이제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먼저 올해 9월에 나온 16번 문제인데, 얘는 뭐 많은 거 보지 않을 거고 저는 기억 하나 볼 거예요. 기억. 자연계에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x, y가 몇 가지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기준점을 초기화하자. 자, x의 동위 원소를 분석해야 되고 이 x의 79라는 값을 기준점을 잡고 초기화를 시키자. 0과 2로. y도 마찬가지다. 0과 2로. 그리고 x, y를 배합을 할 건데 x, y는 각각 될 수 있는 게 0, 2고 얘도 0이다. 그럼 0, 2, 2, 4라는 분자량이 나올 거고 0, 2, 4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분자량이 찾아진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얘를 뭐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편안하게 기준점을 초기화해서 문제를 풀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점 초기화에 대해서 기억과 관련해서 뭔가 이질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살짝 더 할게요. 자, 얘를 그냥 어떤 식으로 바라봐 주면 좋냐면 n과 n 더하기 2로 한번 바라봐 주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두 가지 동위원소가 있다. n과 n 더하기 2.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m과 m 더하기 2가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n 더하기 m, 두 번째로 n 더하기 m 더하기 2, 세 번째로 n 더하기 m 더하기 2, 자, 네 번째로 n 더하기 m 더하기 4. 자, 그러면 사실상 n 더하기 m으로 기준값을 초기화를 시켜도 제가 아까 0, 2, 2, 4로 푼 거랑 변함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면 0, 2, 4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다 초기화시켜서 분자량을 바라보자. 어차피 가지수만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일단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첫 번째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좀 중요한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현상을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 나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여기서 했던 방식을 뭐 그래프로 살짝 응용해서 생각하면 기준점 초기화를 일단 시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랑 4분의 1을 곱했어요. 자, 2랑 4분의 1이 의미하는 숫자를 정확히 인지해야 응용이 되거든요. 자, 여기 2가 뭘까요? 여기 있는 차이를 의미해요. 자, 타겟점은? 자, 여기 4분의 1은? 이 타겟점의 비율을 의미해요. 자, 다시 지금 저희가 찍혀야 될 부분이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3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타겟점의 비율을 의미한다. 다시 한 번만 더. 자, 저희가 뭐 했냐면 답습을 하자면 여기 있는 35와 37의 존재 비율이 있잖아요. 자, 일단 기준점을 초기화했다. 0과 2로. 자, 그리고 기준점을 초기화하니까
이제 기준점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하다. 저희는 타겟점만 바라보자. 이 타겟점에서 저희가 존재 비율이 25%인 걸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둘을 곱한다. 이 둘이 곱하는 게 2라는 게 사실은 기준점과 타겟점 사이에 거리세요, 거리. 여기 있는 2를 곱한다, 둘이. 그러면 뭐가 나오냐? 0.5다. 그러면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5란 뜻이니까 다시 35를 더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하자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응용하냐면, 자, 붕소의 예시를 살짝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존재 비율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많이들 외우셨겠지만. 자, 근데 평균 원자량이 10.8이래요. 자, 이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 여러 가지 뭐 내분점과 관련해서 뭐 4대1, 1대 4다 뭐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기준점을 초기화한다. 기준점 초기화하면 이 친구는 0.8이 나오죠. 그러면 이 두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나와요? 1이 나오죠. 1로 0.8을 나누면 뭐가 나와? 이 타겟점의 비율이 나온다고요. 기준점과 관련된 정보는 무시하고 타겟점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니까 얘가 타겟점의 존재 비율이에요. 그냥 0.8로. 그래서 얘가 0.8이고 얘가 0.2다. 20대 8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 기존에 풀었던 방식이랑 되게 이질감이 살짝 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얘를 알면 진짜 문제가 훤히 보일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덧붙여서 3대 1인데 왜 1대 3으로 내분하는지는 이거를 보니까 이제 좀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냥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고, 당연히 그럼 1대 3이지 하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응용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머리에 딱 장착이 돼야 활용을 잘할 수 있거든요. 응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뭐 작년 수능 문제인데 이 친구 보면 막 C랑 D의 존재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기억과 관련해서. 자, 보통 내분으로 풀 테지만 저는 이렇게 풉니다. 기준점을 초기화한다. 0과 2로. 그러면 0.8 나오겠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두 사이의 간격이 2니까 나누면 뭐가 나오냐? 이 친구의 존재 비율이 나옵니다. 그냥. 왜냐하면 69Y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점을 초기화시켰잖아요. 그러면 69Y와 관련된 정보들은 다 배제가 된다. 어떤 식으로? 위에서 설명했던 기준점 초기화의 이런 방식으로 0이 되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0과 관련된 이런 존재 비율은 다 무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분의 0.8이 D에 대한 존재 비율이 되니까 여기서 그냥 40 쓰고 60 쓰면 완료가 됩니다. 그냥. 그래서 3분의 2가 나와요. 얘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냐면 다른 동위원소 문제 이런 친구들도 쓸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22년 6월 17번 문제예요. 자, 이 친구 관련해서 좀 디귿만 볼 건데 디귿을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문제 설명 살짝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 총량이 각각 1몰이었어요. 그러면 35Cl이 나에서는 1몰 있고 37Cl이 원자가 1몰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5Cl의 원자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 2분의 3배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이제 뭔지 모르잖아요. 나에서는 이제 그냥 여기 1몰인 게 도출이 됐으니까 나에서 35Cl의 양은 2분의 3몰일 거예요. 그럼 얘는 35Cl2는 4분의 3몰일 거고 2로 나눠서. 자, 그럼 이 친구는 분자가 총 1몰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4분의 1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디귿을 바라볼 건데 디귿을 뭐 중성자 양을 다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성자의 양을 기준점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기준점을 초기화시킨다는 게 어떤 맥락에서 이걸 말씀드리냐면 얘는 완전 35로 기준점을 초기화시킬 건데 얘는 35로 기준점을 초기화시키면 얘를 0과 2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냥 0과 2로 바라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중성자의 양을 한번 보자. 얘가 기준점 초기화로 풀 수 있는 이유가 몇 몰만큼 크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몇 배냐고 물어봤으면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몇만큼 크냐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점을 초기화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라보자. 37Cl이 가에서는
지금 2분의 1몰이 있어요. 이렇게. 나에서는 37Cl이 그냥 1몰 있잖아요. 자, 가에서 중성자의 양을 구할 때 지금 35로 초기화를 했으니까 37Cl에 남은 건 중성자 2개거든요. 그러니까 35로 초기화했으니까 37은 35를 빼서 2개가 남는데 이 2개가 오로지 중성자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면 자, 가는 2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여기 1이 나오고 나는 2 곱하기 1 해가지고 2가 나와요.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1몰만큼 더 커요. 자, 이렇게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하면 기준점 초과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더 이제 명료해지고 나머지 이 친구 평균 원자량도 위에서도 본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풀 수 있다. 여기까지가 좀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얘를 근데 제가 지금 동위원소로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9월에 대두됐던 것 중에 얘 관련돼서 여러 방면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 존재 비율? 자, 이 평균 원자량을 계속 예시로 들었지만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어떤 혼합한 용액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뜬금없다. 얘는 15번 문제. 좀 유명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얘에 대해서도 쉽게 풀 수가 있다. 자,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전달해 드릴 거냐면 먼저 문제 설명 잠깐 할게요. 이 친구 몰롱도가 0.3이었어요. 근데 10ml가 있는 상태에서 A 몰롱도에 AAQ를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근데 넣어주면서 부피는 중화 반응 문제에 있는 그 조건. 만약에 100ml와 200ml를 넣었는데 원래 용의 반응에 의해서 부피가 300ml에서 변해야 되는데 그냥 300ml로 유지하자. 뭐 이런 조건인 상태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균 원자량의 느낌과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먼저 살짝 말씀드려야 될 포인트가 A 몰롱도의 수용액을 무한정 넣어준다고 해봐요. 그냥 끝까지 진짜 미친 듯이 넣어줘. 그러면 얘는 나중 가서 얼마에 수렴할까? A에 수렴하겠죠? 왜냐면 A 몰롱도가 너무나도 많으면 여기 0.3 몰롱도짜리 수용액은 거의 그냥 먼지 티끌만 해가지고 무시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 끝단에 가면 A 몰롱도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아까 위에서 평균 원자량 관련돼서 그린 그런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 0.3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끝단은 A 몰롱도다. 근데 존재 비율로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A 몰롱도의 비율이 이제 0에서 1이라고 하면 이 값이 다 맞잖아요. A 몰롱도가 0일 때 0.3에 즉 처기에 넣었던 이 용액의 몰롱도를 갖겠잖아요. 자, 이런 그래프 직선 형태를 그릴 수 있고 이 기저 밑에 숨겨진 거는 0.3 몰롱도짜리 이 친구의 존재 비율은 1부터 쭉쭉 가가지고 0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응용하냐면 자, 0.3 몰롱도가 10ml 있고 8ml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얼마예요? 10대 8이니까 A 몰롱도짜리는 9분의 4만큼 있겠죠. 이때 찍히는 점이 11K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10ml일 때 이제 A 몰롱도를 20ml 넣어주면 존재 비율이 A 몰롱도가 3분의 2잖아요. 그럼 9분의 6이겠죠. 3분의 2니까. 이때는 9K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현실에서 실전적으로 얘를 풀 때 이렇게 풀 수는 없겠지만 얘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풀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설명을 살짝 짚어주면 여기서 저는 0.3 몰롱도의 값을 기준점으로 잡았고 제 타겟점은 A 몰롱도였고 이 타겟점의 비율을 쓰면서 제가 이거를 구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제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9분의 2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2K예요, 2K 여기. 그럼 여기 9분의 4 차이 나면 9분의 4 차이 나면 여기는 4K겠죠, 길이가. 그러면 이 값은 11K에다 4K를 더해서 15K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좀 더 가보면 얘는 9분의 3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3K일 거죠.
9K에서 3K를 빼니까 이 값은 실제로 6K였을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봐 주실 수도 있고, 자, 얘는 올해 9월 18번 문제고, 자, 얘 관련해서 뭐 살짝 그냥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했던 기준점 조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 자, 얘는 이 가에서 일단 얘랑 얘를 둘이 합쳐서 오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게 나와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y 원자수가 13몰인 게 나오거든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둘이 합쳐서 5몰인데 y 원자수가 13몰이 나온다? 얘를 어느 정도 내분적 관점에서 풀 수가 있어요. 뭐 두 가지 방식이 뭐 존재를 하는데 얘만 몰빵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만 몰빵돼 있으면 y 원자수가 20개죠. 얘만 몰빵돼 있으면 y 원자수가 10개죠. 이 상태에서 기준점을 10으로 잡고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0과 10이 나올 거죠. 그러면 10으로 초기화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4가 되겠지. 10분의 4가 뭐야? 이 친구의 존재 비율이라는 거예요. 5분의 2니까 전체 5몰이 있어야 되니까 5분의 2는 이 친구가 2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이 기준점 초기에 했던 이 친구는 5에서 2 빼가지고 3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 자, 그러면 뭐 다른 방식으로도 뭐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자, 평균 y 원자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만약에 평균 y 원자수라고 하면 이 친구는 5로 나눠서 2.8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x, y포만 있었다 하면 여기 지금 4를 나타내니까 4를 쓰고 y2z만 있었겠다라고 하면 2를 쓸 거예요. 이 상태에서 2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2를 기준으로 기준점 초기화 시킨다? 2, 0, 얘는 0.8. 그거를 여기 있는 2로 나눠줘서 2분의 0.8이 x, y4에 대한 존재 비율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21년도 11월 수능 19번 문제인데, 이 친구에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B와 C의 분자량이 얘는 0.5고 얘는 X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고, 이 상태의 존재 비율은 각각, 이 친구들의 존재 비율은 각각 3대 2인 상황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밀도가 여기 있는 0.8인 상황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기준점 관련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뭐 기준점을 초기화시키면 문제가 더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B랑 놓고 여기는 C라고 한번 넣어보고, 이때는 B의 분자량 0.5고 이 친구는 X니까 이 상태에서 치면 타겟점이 C가 되잖아요. 타겟점이 C가 되고 타겟점의 존재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 있는 5분의 2 지점 있잖아요. 이 존재 비율을 고려한 이 지점이 0.8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0부터 5분의 2까지 올라가면 지금 0.5에서 0.8을 뺀 0.3이 증가한다. 근데 여기 있는 앞으로 5분의 3이 더 증가하면 0.3에서 이제 2분의 3을 곱한 0.45가 더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x가 1.25가 나타나지지 않냐. 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얘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도 푸는 게 좀 건강하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계산적인 형태가 좀 쉬운 문제들은 여기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평균 원자량 구할 때 이 1번과 같은 건전한 방식으로 문제를 그냥 푸는 게 더 현명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관련해서 존재 비율을 그냥 5분의 3으로 생각하고 5분의 2로 생각해서 0.5랑 여기는 0.5랑 5분의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x와 5분의 2를 곱해서 0.8인 상황을 나오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